네, LH 땅 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머물게 될 경남 양산의 사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문 대통령의 SNS 글부터 저희가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내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이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SNS와 관련된 여야의 설전이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양산 사저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이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면 이제 기거하게 되는 사저에 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이렇게 경호동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지난해 4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통령 경호처가 함께 이제 경남 양산에 있는 땅을 한 1,100평 정도를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필지를 샀는데 그 5필지 가운데 2필지가 이렇게 밭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 1월에 그 형질 변경을 신청해서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 밭을 사서 이 대지로 전환했으니까 이제 투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만큼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퇴임 후에서 집을 사긴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샀기보다는 네. 경호실 직원들이 머물 숙소를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신청해서 형질 변경을 한 건데 농지에서 대지로 바꾼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투기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애둘러서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좀스럽다라는 표현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형질 변경을 했지만 처음에 살 때는요 농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농지법상 농지를 사려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 내외도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거기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적었다라는 건데요, 교수님. 네.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그 잘 틈틈이 몰랐어요. 네. 내려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했던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농지를 살 때는 그걸 뭐 거기 상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걸 이제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사실 5필지 산 것 중에 2층 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거주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건데 네. 2필지가 지금 대지 이제 농지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형질 변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가 들어서냐면 경호동이 들어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형질 변경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지면 불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야당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공세가 지나치다,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양산에서 이걸 형질 변경해주면 저는 양산에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서울에 그냥 거주합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서 지방의 어떤 거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지방의 어떤 활성화도 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서 뭐 찾아뵙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방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뭐 형질 변경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선의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통령들이 이제 뭐 예컨대 본인의 어떤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많은 혜택을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데 네. 이런 것 자체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형질 변경으로 돈 얼마 이득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게 따지고 보면 서울에 있었던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한 5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굉장히 사실 저렴한 가격의 어떤 집인데 이런 걸 갖고서 너무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의 LH의 어떤 문제에 타고 가서 이런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선거철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격도 가격일 뿐더러 이 땅을 팔아서 뭐 이익을 취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살 것인데 이걸 마치 LH 투기 의혹과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것. 이건 좀 무리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팔아서 이거는 이득을 취하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가 문제된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도 그때도 형질 변경이 있었습니다. 형질 변경에서 그때도 아마 경호동의 문제였을 거예요. 똑같아요. 경호동의 문제, 형질 변경의 문제. 그래서 형질 변경이 돼가지고 저 집가가 상승하면 결국 이 대통령 일가가 이득 보는 게 아니냐. 이게 당시에 야당인 지금 현 여당의 주장이었어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아들인 시영 씨 명의를 매입한 거.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상속이냐 증여세 면탈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있었긴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형질 변경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이건 똑같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이 처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 후대로 이게 넘어가는 거는 뭐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득이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9개월 만에 농지에서 대지를 바꾼 게 투기냐 아니냐, 대통령이 뭐 처분하냐 안 하냐, 이득을 보냐 안 보냐 뭐 이런 세세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쨌든 법대로 한 거고 네. 그리고 나는 처분해서 이거를 이득을 볼 생각도 없고 그리고 경호동인 거고 나는 억울하고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연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공세, 다른 본인을 지지하지는 언론의 공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연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걸 굳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라고 SNS에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대통령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SNS를 통해서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 와중에 이것도 얘기를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뭐 탈원전, 뭐 예를 들어 조국 전쟁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되게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시는 분인데 유독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만 딱 들어와서 SNS에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내려갈 때 네. 그때도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방궁 논란이 있었죠. 아방궁이다 해가지고 뭐 호화찬란하고 엄청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매도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지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프레임을 구성하고 마구 매도당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을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선명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국민적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다시는 이런 부분으로 뭐 아방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 저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제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이 글의 본문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밑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오전까지 18,000개 정도 달린 것 같더라고요, 차장님. 네. 지금 근데 내용들이요. 네. 뭐 지지자 또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확연히 갈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뭐 안락하고 평안한 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저를 뭐 그 예산을 들여서 짓고 뭐 아름답게 퇴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이 형질 변경을 둘러싸고 투기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그 엄호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댓글들을 많이 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투기는 놔두고 대통령의 투기는 그러면 봐달라는 거냐. 어떻게 보면 좀 일명타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이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걸 네. 제도적으로 좀 법과 제도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합리적인 논쟁이 되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붙어버렸거든요. 네. 네. 특히 이 감정 싸움으로 이제 촉발한 것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댓글에 또 이 탁현민 비서관이 네. 이 참전하면서 이제 대리전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그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이 댓글 공방이 예.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공방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뭐 지지하고 비판하는 이 성향을 드러내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저 논란이 거세면 거셀수록 퇴임 앞둔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또
누군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을 하든 그분이 퇴임할 때 또 이런 비슷한 논란이 만약에 시골로 간다라면 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사저 논란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한지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좀 생산적인 이 논의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인분들이 우리 구자홍 차장님 방금 발언을 꼭 보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여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적었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교수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선거 기간에 친문 진영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야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권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저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서 엄청난 투기의 문제로 이거를 비화시키려고 하는 일부 야당 분들의 어떤 의도,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그러면 편안하게 돌아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사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투기, 그리고 지금이 LH 국면이잖아요. 이걸 네. 딱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보이느냐. 저는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이 이 문제 제기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정책 이득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네,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퇴임 즈음에서 불거지는 사저 논란과 정치권 설전들 분석해봤습니다.